자, 문제 좀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래의 내용을 바탕으로 영업의 당사의 접대비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접대비 조정 명세서가 여러분들 쉽지는 않아요. 이제 쉽지는 않기 때문에 항상 쉽지 않은 것들이면 여러분들이 특히 세무 1급 실력 늘리는 건 메뉴부터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자료 해석부터 하시는 게 실력 느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어려운 애들은요. 알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자료 1, 자료 2, 자료 3 다 해석하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자료 1번 보죠. 자, 자료 1번에 밑줄점. 손익계산서상 매출액과 영업의 수익의 밑줄 치시고, 그럼 여러분들 제가 왜 밑줄 치라고 했냐면, 자료 1번은요, 우리가 접대비 쪽에서 그 매출액 한도 있죠. 그 매출액이 기업회계 기준상 매출 쓴다라고 했잖아요. 혹시라도 여기에서 기업회계 기준상 매출이 아니면 걔는 빼고 입력하라는 거예요. 전체 매출액에. 아이 오케이? 알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일단 제품 매출 18억 9천만 원은 당연히 회계상 매출 맞죠? 맞죠?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 자, 특수 관계자에 대한 매출액이 2억 원 포함이면 이건 알아서 그냥 특수 관계자 매출액에 집어 넣어주면 됩니다. 그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상품 매출 15억도 회계상 매출 맞죠? 여기까지 문제 없는데, 영업의 수익은 원래 매출 아니죠? 매출 아니니까 1억을 드러내야 되긴 하는데, 보니까 여기 있네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산물 매출액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 부산물 매출액은 회계상 매출 맞아요? 아니에요? 그쵸, 맞죠. 회계상 매출이 맞아요. 맞죠. 매출이 맞죠. 우리 그 5장에서 했었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전체 매출액 34억 9천만 원은 회계상 매출액이 맞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1억을 제외해야 되지만 부산물 매각액이니까.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매출액 쪽에 입력할 때 34억 9천만 원 다 입력하고, 그다음 특수관계자에서 2억 집어넣으면 알아서 컴퓨터가 일반을 32억 9천만 원 잡을 거예요. 오케이? 예. 자, 그 다음에 자료 2번 보겠습니다. 자료 2번. 자, 자료 2번에 밑줄 좀. 손익계산서상 접대비 판 계정의 내역에 밑줄 치시고. 그다음 회사가 이거 전부 다 회사가 그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했네요. 손익계산서에. 예. 보니까 자, 대표이사 개인 경비를 회사가 접대비로 적었대. 요거 우리가 아까 했던 개인이 부담해야 될 성질의 경비를 회사가 접대비 처리한 거죠. 맞죠? 500만 원이고요. 비고라는 장난친 겁니다. 법인 신용카드 긁은 건 접대비를 긁었을 때 얘기하는 거고, 이건 개인이 지출해야 될 접대비인데 회사가 긁은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 500만 원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면 돼요? 그죠? 이거는 송금, 불산입. 예, 우리가 대표이사 개인경비 상여가 되겠죠? 대표이사한테 부당한 유출한 거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는 어디다 넣냐면 우리가 6번에 넣으면 돼. 6번. 우리 6번이 증빙 없거나 아니면 개인이 지출해야 될 성질의 경비를 회사가 지출한 거 넣는 거거든요. 외워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6번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분 보죠. 자, 보니까 법인 신용카드 사용분. 적격증명서를 받은 거죠, 요건? 보니까 4,690만 원이고요. 밑줄 좀. 4,690만 원 밑줄, 전액 3만 원 초과의 밑줄. 그럼 얘는 괜찮네요. 맞죠? 4,690만 원이 전액 3만 원 초과하는 접대비인데 법카 긁었으니까 괜춘. 맞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뭐 선순위로 보인다는 건 아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 간이영수증 수취의 밑줄. 간이영수증 수취.
이거 뭔 말이에요? 간이 영수증. 적격 증빙 아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간이 영수증은. 그래서 적격 증빙 미수치분이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여러분들? 미수치분이고요. 그 다음에 경조사가 아닌 일반 접대비니까 3만 원 초과 그거 하란 얘기죠요. 죄송합니다. 얘기했던 거 아니고 갑자기 뭐 말이 꼬여서 그래요. 3만 원 초과분이란 얘기잖아요. 자, 볼게요. 465만 원인데 자, 건당 3만 원 초과분이 400만 원이래요. 요거는 세무정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하면 건당 3만 원 넘어가는 건 적격증명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안 받았잖아요. 간이영수증이니까. 그럼 이 어떻게 때려요? 송금, 불산입, 400만 원, 소득처분. 그렇죠. 기타 세출입니다. 적격 증빙 안 받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건당 3만 원 이하분 있죠. 얘는 세무증 없어요. 맞죠? 건당 3만 원 초과분하고 20만 원 초과분만 적격증명서를 받는 거지 이하분은 문제 없다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얘는 세무조정이 없다. 알죠? 그래서 465만 원을 막 다 때리는 분들이 계세요. 세무조정을. 알죠? 근데 우리가 건당 3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격증명서를 그거 세무조정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됐고요. 그러면은 이거 해석하면 우리가 전체 손익계산서상 접대비의 합계가 5,655만 원이죠. 맞죠? 이 중에서 65만 원은 건당 3만 원 이하죠. 응? 이 중에서 건당 3만 원 이하 65만 원 있잖아요. 그럼 건당 3만 원 초과하는 총 접대비는 얼마야? 5,590만 원이 되겠네요. 요게 총 초과 금액 3만 원을 초과하는 총 초과 금액이 되겠죠. 제가 이걸 왜 쓰냐면 안 적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이거 왜 쓰냐면 여러분들 컴퓨터가 불러올 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해석해서 내가 컴퓨터가 잘못 불러왔으면 고칠 줄 알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까 총 초과 금액이 있고 적격증명서를 미수지 부분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해석을 제가 해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이 중요합니다. 3번이 현물접대비예요. 보죠. 보니까 자, 당사는 자사제품. 자, 자사제품에 미주시고 자사제품.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만들었으니까 이건 뭐 적격증명서류 괜찮아요. 안 받아도 자사가 만들었으니까. 자, 계속 밑줄. 원가는 200만 원, 시가는 300만 원을 거래처의 사업상 증여까지 밑줄 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법상 일단 현물접대비는 얼마예요? 300이죠. 그러니까 300. 맞죠?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 일단 여기 우리가 이 3번에 현물접대비는 둘 중에 큰 거잖아요. 둘 중에 큰 거니까 현물접대비는 일단 300만 원 들어가고요. 거기에 사업상 증여면 우리가 시가의 10%만큼 토해내야죠. 내 돈으로. 맞죠? 그래서 매출세액은 시가 300원. 300원이래. 300만 원 곱하기 10% 더하면 세법상 현물접대비에 해당되는 건 330만 원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요거? 근데 회사는 여기 회사의 접대비죠. 여기 제가 어떤 색으로 녹색으로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회사가 처리한 게 지금 분계잖아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회사가 복리후생비 얼마 아니, 회사가 접대비도 안 잡아내는 또? 회사가 일단 복리후생비 얼마 잡았어요? 230 잡았죠. 그러면 이 230만 원은 어떻게 나눠지는 거냐면 원가? 왜냐면 우리 장부에서는 원가 처리한단 말이에요. 원가 200만 원에 그 다음에 매출세 잠깐만요. 이거 아이고 이씨 아이
요렇게 해가지고 얼마가 되냐면 230만 원 나온 거예요. 원가 200만 원에 매출세액 시가에 300만 원에 10% 해서 그래서 230만 원 회사가 접대비 잡아야 되는데 복리후생 잡았네 또. 맞죠? 또라이지 또라이. 또라이. 이렇게 이거에 230만 원이 그러면 세법상 분기 한번 끊어볼게요. 처음이 몇 번 끊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두세 번은. 자, 요건 장부고요. 세법은 뭐로 좀 하냐면 세법은 똥색으로 똥색이래. 갈색으로 할게요. 자, 세법입니다. 세법은 차변의 접대비가 300 일단 300만 원 부가세 예수금부터 하면 여러분 머리 아프거든요. 일단 아프니까 이렇게만 일단 할게요. 알죠? 부가세 예수금 무시하고. 근데 제품은 장부에 200만 원 기록돼 있으니까 200만 원 날아갈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세법에서 우리 둘 중에 큰 거 시가로 한다라는 건 제품 200만 원짜리를 시가인 300만 원으로 평가 이익을 잡은 다음에 접대한 걸로 봐요. 알죠? 그래서 요 두 개의 차이는 평가 이익에 대변해 있는 건 오케이? 예. 그래서 요게 평가 이익. 여기다 저기 평가 이익. 계정값 안 중요하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100만 원. 일단 요렇게 했어. 그렇죠? 요렇게 해서 시가로 잡는 거예요. 세법은. 근데 부가세 예수금 있죠? 요 부가세 예수금은 우리 시가의 10%인 30만 원 토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게 300 시가 300만 원에 10% 곱한 30만 원. 맞죠? 요게 또 내 돈으로 내지 상대방한테 받아서 못 내니까 접대를 하면서 발생한 세금이기 때문에 접대비 이렇게 쪼개진 거예요. 330만 원이.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는 일단 부가세 예수금 무시하시고 먼저 보시는 게 이해하기 좋아요. 요렇게. 근데 현물 접대비는 세무정이 절대 없어요. 알죠? 왜냐면 요 접대비 요 비용의 차이만큼 이익의 차이가 있어. 또 평가이익 100만 원의 차이가 있죠. 세무정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뭘까요? 장부가 이게 그거예요. 다른 계정 과목 처리한 거예요. 장부가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되는데 다른 계정 과목 처리했죠. 됐죠? 그래서 요게 아까 했던 회사가 다른 계정 과목으로 처리했지만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되는 걸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 차이 얼마 나요? 접대비의 차이? 아니에요. 330 납니다. 얘는 접대비 0이에요. 0. 조심하세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돌아다녀봤더니 진짜로 100만 원 넣으시더라고. 알죠? 이게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회사가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여기에 접대비로 처리했으면 이때는 우리가 100만 원의 차이만 나니까 100만 원 얹어주는 거지만 그렇죠? 이때는 복리후생비로 잡았다라는 건 회사는 접대비 0으로 처리한 거잖아요. 맞죠? 근데 세법상 접대비는 330만 원이니까 330만 원 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했던 건 둘 다 접대비로 처리했을 때 가장 한 거고. 아이 오케이? 이거 조심. 이제 그래서 꼭 회사가 뭐로 처리했는지 좀 잘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문제는 제가 어떻게도 풀 거냐면 회사가 일단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거 한번 풀고 회사가 혹시라도 접대비로 처리한 것도 한번 풀고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한번 다시 이제 시험 아무튼 예. 자 그래서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접대비 조정 명세서 입력을 해보죠. 자 해봅니다. 아이고. 자 법인 조정 오시고
자, 법인 조정 오시고. 자, 접대비 조정 명세서 들어가 봅니다. 여기 있어요. 과목별 세무 중에 접대비 조정 명세서 들어올게요. 들어오셨죠? 그러면 제발 좀 외워주세요. 제일 먼저 하실 게 불러오기 하셔야지 얘부터 입력하고 불러오기 하면 지워져 버립니다. 맞죠? 그래서 불러오기부터 먼저 하세요. 그리고 이제 아래 거는 제가 곧 해석할 거니까 무시하시고 자, 해보죠. 자, 일단 우리가 네모 1번 수익금액 명세가 매출액 쪽이죠. 수익금액 명세요. 여기요. 그러면 이 네모 1번은 자료 몇 번에 있어요? 네모 1번은. 거기서 자료 1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동그라미 3번 합계부터 먼저 넣으시는 거예요. 그게 아까 우리 해석했지만 34억 9천만 원 다였죠? 회계상 매출 해당되는 게 그래서 34억 9천만 원 넣고요. 됐죠? 이렇게 넣고 여기부터 넣고요. 그 다음에 특수관계자를 그 다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특수관계자 매출 얼마래요? 그렇죠? 2억이다 라고 됐지? 2억? 그래서 여기다가 2억 넣으면 알아서 컴퓨터가 32억 9천만 원 잡을 거예요. 일반 수익금액. 일단 여기 어렵지 않아요. 되셨죠? 이렇게. 예. 자, 그리고 네모 2번을 좀 설명드릴게요. 네모 2번이 우리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럼 일단 여기 접대비 판관에 5,655만 원 있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5,655만 원? 그죠? 요 금액이 어떤 숫자냐면 얘예요. 자료 2번에 있는 놈. 합계. 자료 2번에 손익계산서상 접대비 판 계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얘예요. 5,655만 원. 되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불러온 것만 보시는 거예요. 해석을 하실 수 있으셔야 시험에서 장난을 최근 쳐요. 막 불러오는 거 이상한 거 불러와. 그거를 내가 고칠 수가 있어요. 자, 맨 아래쪽에 5,590만 원 있고 400만 원 있죠? 맞죠? 요거야 여기잖아요. 접대비 중 기준금액 초과에 여기 제 동그라미 친 게 3만 원 초과분이죠. 그럼 3만 원 초과분의 가로 16번 총 초과 금액이 5,590만 원이에요. 이거는 제가 아까 어떤 거냐면 얘예요, 얘. 요거 3만 원 초과 중에서 건당 3만 원 이하분 뺀 5,590만 원 가지고 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예. 그럼 우리가 이 중에서 다시 여기 3만 원 초과분 중에서 적격증명서류 안 받은 걸 15번에다 넣는 거예요. 그럼 15번 이거 잘 불러왔는지 봐야 돼요. 그럼 400만 원이 건당 3만 원 초과분인데 적격증명서를 안 받은 거 맞아요? 그렇죠, 맞죠? 요거잖아요, 이거. 여기 간이영수증 요거 건당 3만 원 초과분인데 간이영수증 받으면 적격증명서를 미수치고 위에 있는 건 적격증명서를 받은 거잖아요, 법하니까. 되세요? 그래서 400만 원 잘 불러온 거예요. 근데 가끔 시험에 장난을 쳐요. 그러면 이상한 거 불러온다. 그럼 여러분들이 400만 원 고치셔야 됩니다. 알죠? 되셨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입력할 때 아까 자료 2번에 뭐가 있었냐면 대표이사 개인경비 있죠? 얘랑 증빙 아예 없는 접대비는 동그라미 6번 쪽에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럼 동그라미 6번이 여기 접대비 중 사적 사용경비 증빙 없는 것도 여기다 넣으셔야 돼.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집어 넣어 주셔야 되겠죠. 접대비 판관 중에서 사적 사용 경비가 500이잖아, 500. 그죠? 그래서 여기에 500만 원. 됐죠? 이렇게. 컴퓨터가 5 빼기 6 해가지고 5,155만 원 했는데 이거 문제 없어요. 최근에 같은 답을 인정.
그래서 무시하시고. 자, 그래서 일단 해결했어요. 접대비 회사가 판관으로 처리한 것 중에서 동그라미 6번에 500만 원 넣었고, 그 다음에 건당 3만 원 초과하는 거에서 400만 원 있죠? 맞죠? 그러면 이 두 개가 우리가 하나는 기타 세율출, 하나는 여러분들 우리가 상여잖아요. 그죠? 그럼 바로 조정 등록 눌러요. 그럼 컴퓨터가 잡아요. 맞죠? 조정 등록 누르시면은 여기 접대비 중 사적 경비의 송금불산입 쪽이니까 가산 조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미사용액 있죠, 여러분들? 신용카드 미사용액도 400만 원 맞죠, 여러분들? 이 신용카드 미사용이 적격증명서를 안 받았다는 뜻이에요. 일단 이 두 개만 거셔야 돼. 왜냐면 접대비 한도 초과는 우리 복리후생비 해결 안 했잖아요. 방금 입력 안 했잖아. 맞죠? 이거부터 입력하시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들. 한도 초과는 문화접대비까지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셔야 됩니다. 해보죠. 그러면 접대 정도 쳐볼까요? 접대? 한번 쳐봐요. 접대. 접대 정도 치시면 딱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기 보이세요? 증빙 불비 접대비니까 두 번째 있는 게 증빙 아예 안 받은 거예요. 두 번째 있는 게 증빙 아예 안 받은 거. 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게 우리가 3만 원 초과라고 돼 있지만 20만 원 초과하는 놈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격증명서를 안 받으면 그게 3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신용카드 미사용액에 넣어요. 다 기타 세율출이기 때문에. 아시죠? 그리고 4번하고 5번이 접대비 한도 초과가 되겠죠. 뭐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요 두 놈이죠. 위쪽 개인 경비하고 여기 적격증명서를 안 받은 놈 요 두 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가 500만 원이죠, 상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신용카드 미사용 접대. 금액 400만 원 기타 세율출 일단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이렇게 하시고 자 나갑니다. 왜냐하면 한도 아직 복리후생비 해결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되니까 한도가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나갑니다. 자, 그리고 외워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썼냐면 여기 동그라미 4번은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되는 걸 회사가 잘못 처리한 계정 과목을 F2번으로 여러분들이 해당 계정 과목을 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복리후생비 잡았잖아요, 회사가. 그렇죠? 그럼 여기를 클릭하셔서 회사가 복리후생비 처리했죠? 그럼 F2번으로 복리후생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F2번으로 복리후생비 제니까 얘가 되겠죠? 511번 요거예요, 제조원가. 그렇죠? 자, 요게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되는 게 얼마였어요? 그렇죠? 330만 원이지 100만 원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330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방금 입력한 게 장부에서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했지만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되는 건 330만 원이다 라고 한 거예요. 되세요? 이렇게? 자, 근데 만약에 이거는 FM대로 하는 거고요. FM대로 하는 거고 이럴 수 있겠죠. 만약에 회사가 얘를 접대비 제로 처리했대요. 맞죠? 그러면 아마 이거는 컴퓨터가 이렇게 불러올 거예요. 여기 제조라고 해서 회사가 230만 원 처리했죠. 요렇게 가지고 올 거예요, 아마. 요렇게. 아니, 무슨 말이냐면 회사가 만약에 이걸 접대비로 처리했다면 제로. 그럼 불러오게 하면 가지고 오겠지. 근데 세법상 접대비는 230만 원이 아니라 330만 원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를 330으로 돌려줘야 요게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되는 금액이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때는 얘를 230이 아니라 차이 나는 100만 원 더해서 330만 원 이렇게 바꾸시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냐? 무슨 말인지? 오케이? 예. 근데 지금은 복리후생비니까 그냥 전체 금액 330만 원 차이 나는 거죠. 그죠? 장부는 0, 접대비가, 세법은 330만 원 이렇게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이제 한도 문화 접대비 문제 없었죠? 아마 이건 여러분 여기 접대비 조정값 클릭해 보세요. 접대비 조정값. 클릭하시면 아마 문화 접대비에 밖에 커서가 안 가요. 맞죠? 클릭하시면 여기 문화 접대비 지출액 밖에 커서가 안 가요. 있으면 넣으시고 없으면 안 넣으시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문화 접대비가 없으면 여긴 안 오셔도 돼요. 그리고 바로 세무조정 하시면 됩니다. 알죠? 일단 설명은 드려볼게요. 자, 뭐냐면은요, 여기 동그라미 1번에 접대비 해당 금액 있죠? 요 접대비 해당 금액이 지금 5,485만 원이잖아요, 여러분들. 요게 뭐냐면은요, 요거예요. 보세요. 자, 잘 보시면. 이거는 이해 못 하셔도 문제 없어요. 뭐냐? 우리가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되는 게 얼마냐면 요거죠. 우리가 세법상 접대비. 우리가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되는 게 손익계산서에 기록한 5,655만 원 하고요. 그 다음에 회사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했지만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되는 게 330만 원이었죠. 일단은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되는 거. 맞죠? 요렇게. 근데 요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선순위로 부인되는 게 야 이거 접대비 아니잖아. 500만 원은 대표이사가 쓴 건데 500만 원 하고요. 그 다음에 적격증명 서류 안 받은 400만 원 있죠. 얘는 이미 한도 따지기 전에 선순위로 부인해버렸어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부인하게 되면은요, 이게 아마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 예, 아마 5,085만 원 정도? 아마 5,085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선순위로 부인되고 이제 한도랑 비교해야 될 세법상 접대비요. 그게 얘예요. 그게 얘. 여기 있네. 여기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 요게 5,085만 원이 우리가 세법상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접대비예요. 한도 전 단계에서 탈락한 거 빼고. 알죠? 지가 알아서 해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서 해주니까 굳이 여기 양친형 안 써도 돼요. 아셨죠? 괜찮? 응. 자, 그러면 바로 조정 등록 누르면 되겠죠? 한도 계산 지가 다 해주니까. 자, 조정 등록 눌러서 그럼 여기에서 접대비 한도 초과가 더 나오죠. 아까 330만 원 더 입력했으니까. 요거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대비 한도 초과. 한도 초과 492만 원. 기타 사회 유출. 접대. 네.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알죠? 그래서 접대비는 난이도가 가장 어려운 놈이 뭐냐면 현물 접대비 그쪽입니다. 특히 현물 접대비를 회사가 계정 과목을 다르게 처리한 건 괜찮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좀 너무 예외로 든 거, 같은 계정 과목을 처리한 거 좀 신경 써주시길. 자, 됐어요. 그러면 이제